안녕하세요. 반갑금의 일기입니다. 여러분 집 살 때 고민이 많으시죠? 아파트는 비싸고 빌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혹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연 괜찮을까요? 오늘은 제가 20년 넘게 빌라에 살면서 겪은 경험들, 지하부터 옥탑까지 두루두루 섭렵해서 살아봤거든요. 실제 부동산 사례를 바탕으로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절대 피해야 할 빌라 유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황금성 문제입니다. 아파트는 내놓으면 웬만하면 팔리지만요, 빌라는 절대 안 팔리거든요. 갈아타고 싶다 해도 매수자가 없어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지만은요, 나갈 때는 마음대로 안 돼요. 너무 안 팔려가지고요. 특히 신축 분양 빌라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외관 구조 모두 아파트처럼 잘 돼 있는 그 빌라들, 시립주금 영원 벽지에 많이 써여 있었을 거예요. 저도 호흡하는데요. 그렇게 유혹하지만 실제로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았고요. 초보 투자자가 접근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 상승 한계가 있습니다. 근생 빌라도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격 상승 한계입니다. 특별한 개발 이슈가 없으면요, 빌라는 이렇게 그대로 가거나 오히려 하락합니다. 옆 아파트는 쭉쭉 오르는데 빌라는 그대로죠. 투자 자산 증식용으로는 아파트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근생 빌라는 더 위험합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근린시설 생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거의 근린시설 생활로 해놓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불법으로. 그런데 한번 들키잖아요. 그럼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시면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법화하기도 이런 건 힘들어요. 주택에서 근생으로는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근생에서 주택으로는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축과 이렇게 구조의 문제인데요. 평수가 제멋대로예요. 평수가 집도 뭐 삼각형 구조, 오각형 구조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수, 결로, 방음, 단열 문제도 많고요. 공사를 날림으로 해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빌라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빌라가요, 4, 5층짜리 빌라였어요. 그런데 정말 날림 공사를 해가지고요. 지역은 굉장히 좋았으나, 합정동이었거든요. 지역은 굉장히 좋았으나 날림 공사로 저희가 잠깐 그 집에 들어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은 엄청 크고 좋았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곰팡이, 결로, 날림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벌어졌거든요. 저희 아버님 그 집 진짜 헐값에 파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파시자마자 합정동 땅값이 뛰기 시작하셨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저희는 그 집이 정말 날림 공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튼튼하게 지어졌다면 그냥 일반 아파트도 요즘에 날림 공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빌라는 특히 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일반 업자한테 맡겼다가는 그런 날림 공사로 정말 수억 원의 그 공사비만 날리는 경우, 그런 수억 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건데 날림 공사를 했어. 그러면은 내 자산이 굉장히 깎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을 사는 사람도 속고 사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속고도 살고 또 알면서도 살고 사고. 왜냐면은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날림 공사하는 거를 비싸게 팔 수가 없거든요. 누수나 결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붕 그 옥탑에 그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방수를 해도요, 누수가 또 생기고, 이쪽이 터지면 저쪽이 터지고, 저쪽이 터지면 이쪽이 터지고, 아니면 하물며 옆이 터지거나 밑에서 지하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빌라는 사시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건축과 구조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위반 건축물 있잖아요. 위반 건축물. 여러분, 이행강제금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19년도 4월 이전에 된 거는 위반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한 번만 그 부과가 되는데 그 이후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19년도 4월 이후에 나온 것들은 계속 내야 돼요. 계속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해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생활이 먼저 불편합니다. 빌라는요, 아파트에 비해서 쓰레기 방치나 위생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또 이웃과 다툼도 많이 생겨요. 왜냐면은 조금 빌라는 좀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기도 하거든요. 지하도 있기 때문에요. 네, 저희도 못 살 때는 지하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벌레며 냄새며 습기며 정말 영화 기생충이 떠오를 정도로 굉장히 생활 환경이 지금도 악몽으로 가끔 꿀 정도로 정말 생활 환경이 어둠의 그 자체입니다. 예, 돈이 없어서 거기를 들어가지 누가 돈 있으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소액이라도 그 돈 없어서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요,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목적으로 그런 걸 사시잖아요. 투자하는 목적으로 사실 때는 반드시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 현금 회수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투자도 했었거든요. 완전 초보 투자할 때 빌라를 투자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수천만 원을요, 제가 날렸어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날린 경험인데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거겠죠. 그 이후로는 날린 적이 없지만 빌라 2개에 투자했던 거는요, 수천만 원 날렸어요. 인천에 빌라 하나 투자했던 거 정말 뭐 한 어떤 사람이 3,500?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저한테 받고 팔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싸다 생각했어요. 초보로서는. 그런데 그거 팔 때 어떻게 됐느냐, 정말 습기도 문제지만요, 세입자도 잘 안 들어왔었고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인천 지하주택입니다. 지하 빌라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정말 천몇백만 원에 그냥 헐값에 던졌어요. 저는 그걸 보면 빨리 처리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 평수도요, 한 3, 4평밖에 안 되는 거 재개발 들어가봤자 저한테 이득되는 게 별로 없겠더라고요. 그런 아주 무식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제가 완전 초보 투자자일 때요. 하나는 또 정릉동에 그 지하를 샀어요. 그게 5,85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판 사람은 저 같은 초보 투자자한테 완전 넘긴 거죠. 그런데 저는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겠지만 저는 그거를 한 10년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월세는 받았지만은 진짜 나중에 몇천 손해보고 팔았기 때문에요. 안 팔려요. 땅집은 한 8평 정도 됐지만 정릉동의 땅값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청와대가 있었고,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땅이 한 평당 한 800만 원, 1000만 원밖에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수년간, 10년간. 제가 갖고 있는 다음에 제가 팔면 오른다고, 또 팔면 재개발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없앴습니다. 그런 주택 때문에 제가 정말 다주택자가 돼버려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그것도 5,800에 산 거 한 4,500에 팔아가지고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동안 내가 월세를 받았다고 하지만 진짜 또이또이 정도가 되면 그건 완전 손해거든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이자 비용, 기회 비용이 얼마입니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그게 5, 6천은요, 엄청 큰 돈인데요. 제가 그렇게 멋모르고 투자를 1억 가지고 그런 빌라들을 2채나 샀으니 바보는 거죠. 정말 비읍시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초보 투자자일 때 가장 손해봤던 그런 2가지 유형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절대 초보 투자자들은요, 빌라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 진짜 투자해야 될 거는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공부를 너무 안 하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냥 월세만 나오는 거 무조건 투자를 한 거죠.
세상에 그런 경험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활 불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3000% 샜는데요. 생활 불편하다, 뭐 쓰레기 방치되고 위생 문제 막 그런 문제들도 빌라에서는 왕왕 발생이 되거든요. 아파트는 관리비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리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생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층에서 그렇게 습한 냄새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키우는데요. 너무 습한 냄새 때문에 집에 있는 것보다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그래서 집은 행복의 공간 자체가 아니라 정말 잠잘 곳이 없어서 사는 공간? 그런 공간이었어요. 악몽 같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 몇 년 뒤에 한 1, 2년 불과 그 정도 살고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 초등학생 그때는요, 가난했기 때문에 발버둥 쳐봤자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무슨 감옥 같았고요. 굉장히 처절했어요. 그리고 신혼을 또 옥탑에서 살았는데 옥탑은 습한 냄새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 뜨거워요. 해가 그냥 들이치면요, 여름에는 죽어요. 창문을 열어도 헥헥거리고요. 옛날에 에어컨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옥탑에 산다고 에어컨 틀 그런 돈도 없었고요. 에어컨 선풍기도 진짜 선풍기는 틀었지만은요, 선풍기 틀어도 더운 바람이 나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옥탑에서도 저는 방 하나의 원룸형 구조였는데, 그때 또 시동생과 같이 산 경험이 있습니다. 시동생도 갈 데가 없어요. 지금 둘 다 잘 삽니다. 네. 그런 경험이 지금의 현재 저를 만든 거겠죠. 옥탑 그 조그만 하나에서 신혼부부 두 가구가 살았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못 살지만 더 못 사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희가 함께 생활을 했었죠. 지금은 둘 다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부자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5번째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5번째는요, 대출과 재개발 문제, 이런 거. 또 대출은 잘 안 나오고요. 빌라는요, 아파트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요. 빨간 벽돌 빌라 재개발 기대하고서 사서 20년 묵히는 경우, 제가 그랬잖아요. 10년 묵혀도 기미도 안 보인다고요. 네, 잘 사야 돼. 그냥 재개발 될 거다, 이거보다는 재개발 되고 있는 지역을 그냥 사시는 게 낫습니다. 제가 꼭 사야 될 빌라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사지 말아야 될 빌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10년, 20년 묵히는 경우 허다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사셔야 되고요. 한 번 터지면 대박이 아니라요, 재개발요. 정말 그냥 놔두면 낡아갑니다, 대부분은요. 예. 그리고 특히 3080 재개발 지역은 좀 더 조심해야 되는데요. 2021년 이후에 거래된 빌라는요, 무조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주권이 안 나오고 팔려고 해도 사줄 사람이 없어요. 손해보면서 팔 수 없고 꼼짝없이 보유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빌라는 현금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잘 안 오르고 생활도 불편합니다. 신축, 근생, 위반, 재개발 빌라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재개발도 아주 언제 재개발될지 모르는 그런 구역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집만 낡아가는 거예요.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뭐 출퇴근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경우 제외하면요. 그리고 아주 소액으로 서민에게는 몇 천만 원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제가 저렴한 빌라 말씀드리지만 조금 부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세컨하우스로 그렇게 추천을 하지, 뭐 정말 이 수천만 원이 내게 전부고 나 이 집 안 올라도 돼, 이런 분들, 정말 이렇게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수가 있지만요, 나 투자 목적으로 산다? 절대 안 되십니다. 네, 오를 걸 생각하고 사시면 절대 안 되신다는 거예요, 빌라는요. 예. 만약에 재개발 지금 막 승인됐어, 추진되고 있어, 이런 거 빼고는 정말 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 집은 안 올라도 돼, 요런 집은 나 여기서 그냥 평생 그냥 이렇게 살 거야 해서 한
2천만, 3천만 원 그런 빌라들 지상에, 지하는 절대 안 되고요. 그렇게 사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 투자 목적으로는 아니죠. 투자 목적으로는 잘 선택하시고 사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소액 투자라고 쉽게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집은 인생에서 큰 소비이자 투자입니다. 오늘 내용 숙지하시고 빌라 선택하실 때 위험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빌라 꼭 사야 되는 빌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저의 투자 경험, 실패 경험, 정말 창피한 경험인데요. 그런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